Chapter 27 여기서는 그 회귀 함수를 배우겠습니다. 자, 회귀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Control N 해서 엽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숫자든지 0보다 큰 숫자를 제곱근을 내면요. sqrt 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숫자가 있다고 합시다. 소수점이에요. 제곱근을 내면은 저렇게 되는데 그걸 또 제곱근을 또 내잖아요. sqrt. 그리고 그걸 또 제곱근을 냅시다. sqrt. 이렇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대입해서 또 그 같은 펑션을 하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게 참 일이 많죠. sqrt 또 한번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를 갖다가 recursion이라고 그래요. 결과를 받아서 다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이 여기서는 nest예요. 그래서 nest라는데 뭘 nest하느냐? sqrt를 이게 nest 봅시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nest 하면은 펑션이 뭐냐, 그 다음에 시작하는 익스프레션이 뭐냐. 이 경우에는 1, 2, 3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 하느냐, 몇 번 했죠? 하나, 둘, 셋, 넷, 네 번 했습니다. 그래서 넷 합시다. 이렇게 하면 단번에 결과가 나와요. 같은 결과가. 굉장히 쉽죠. 예를 들어서 이걸 400번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다 타입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00번 하면 되는 거고, 또 네스트라고 안 하고 중간 결과도 보고 싶다. 지금 내가 이걸 하면서 숫자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근데 중간 결과도 알고 싶다 그러면 네스트 리스트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 스퀘어 루트 한 것을 다 보여줍니다. 한 번 하면 한 번도 안 했을 땐 이거고, 시작은 이것이고, 한 번 하면 이거고, 두 번 이거 하면 세 번, 네 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한 것이 바로 이 네 번째 한 값이죠. 그것이 바로 네스트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변수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거예요. 펑션을 처음에는 시작하는 숫자로 쓰고, 그 다음에 펑션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고 등등. 자, 그러면 이것은 펑션뿐이 아니고 그 그래픽스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framed 하면은 이게 테두리를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ramed 하고서 뭐라도 하면은 이게 테두리를 만들어요. 근데 여기 frame을 또 하잖아요. framed 하면은 그럼 테두리가 또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생기고. 근데 테두리를 10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10번 타입하냐 그거죠. 그리고 그럴 때는 nest 해가지고 framed를 5에다가 10번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왜 안 됐지? nest죠. next가 아니고 nest 하면 이렇게 10번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는 것도 다 보고 싶다 그러면 nest list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중간 과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해서 10개까지 갔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nest list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스트가 안 하면은 그냥 마지막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이 edge detect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edge를 찾으면은 그 가상자리 모서리를 찾은 거니까. 그런데 이제 모서리니까 이게 되는 거고, 모서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모양들이 생긴다 그거죠. 그 역시 같은 아이디어고. 근데 우리 아까 펑션 배웠을 때 했었죠. 예를 들어서 sqrt 같은 거 할 때 여기 sqrt 해가지고 이것을 at 예를 들어서 4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sqrt 해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4 이렇게 할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 아무 얘기도 없으면 여기에 파운드 이게 슬롯이 있다는 뜻이고, 슬롯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닫는 게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스퀘어 루트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대로 해도 되지만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숫자가 여기로 들어가며 그 결과가 다시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아 나오는 결과는 전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있으면 좋은 이유가 여기 이제 parameter를 쓸 수 있죠. 이 펑션의 경우는 없지만 다른 펑션에서 이런 그 edge detect라든지 또는 뭐 blur 같은 거는 parameter가 있으니까 더 이게 flexible해져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 다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하는 것도 알 줄 알아야 되지만 언제든지 필요하면 이거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은 결과라는 것을. 자,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edge detect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같은 결과가 나온다. 근데 이 edge detect가 color negate, 잠깐만요. edge detect, color negate 는 여기까지고, 그 다음에 nest list를 6번 한다. 그러니까 이게 edge detect는 사실 있으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여줄게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자, Ctrl L 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것도 없어져야 돼요. 왜냐면 그 슬롯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되나? 안 된다. 여기 컬러 네게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된다 그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되나?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해야 됐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었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컬러 네게이트까지 합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컬러 네게이트 없이 이렇게만 생겼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그 동그란 요것만 있는 경우죠. 자, 봅시다. 그럼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다 지운 다음에 여기 Ctrl L 한 다음에 여기 요거를 없애버려도 돼요. 이렇게 해서 똑같은 결과 나와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뭘 딴 걸 했다니까 이제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다 컬러 네게이트 하면은 이게 이렇게 둘러싸 버리니까 이 여기서는 이 value가 어디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에 어디로 들어갈지가 확실치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확실히 여기로 들어가라. 거기다 넣기 때문에 이 끝에는 앰플샌드로 닫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Nest list 하면은 이제 색깔을 섞는 거예요. 처음에는 빨간색으로 시작하지만 이거 보기 어려우니까 잠깐 가져옵시다. 여기 봅시다. 자, 보면은 처음에 빨간색으로 시작했지만 거기다 노란색을 섞는다 그거예요. 한번 이런 거 할 때는 하나씩 보는 게 더 오히려 낫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블렌드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블렌드를 갖고 와서 이 안에다가 레드를 넣는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레드 넣어도 되고요. 나왔죠? 또는 이걸 이렇게 갖다 써가지고 레드가 여기로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다 안 하고 그냥 레드 넣어도 돼요. 그렇죠? 같은 결과예요 지금. 근데 그걸 갖다가 여러 개를 복잡하게 넣을 거니까 이 자리를 만들어서 이제 리스트를 뒤에다 제공한다 그거예요. 지금 하려는 의도가.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스트 리스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걸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이제 이걸 다시 브레이크다운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블렌드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 요걸 하는 거예요 지금. 딱 하는데 처음에 넣는 게 레드였어요. 그러면 거기다 레드라고 넣어도 되고, 또는 더 아주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레드라고 안 하고 여기서 레드라고 한 다음에 이걸 갖다가 클릭해서 여기다 갖다 페이스트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죠? 그럼 옐로우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리커션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를 다시 저기다 집어넣어 버려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 넣습니다. 이제 지우고 저기다 넣었어요. 오케이. 그럼 또 런해요. 그러면 좀 희석됐죠. 요걸 잡아서 다시 넣는 거 이제. 그러면 더 희석되겠죠. 그 점점 희석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는 순 빨간색이었고 그 다음은 반이 빨간색이고 4분의 1, 8분의 1 그러다가 끝에는 별로 없는 거예요 지금. 숫자 나타나는 거 보여요 지금? 레드는 1이죠. RGB 컬러에서 1. 그 다음에 그 나온 그 yellow, RG, green은 거의 1에 가까운 거예요 저게. 분수 봐요. 아래하고 위가 다 분수 보여요? 나 지금 거기 포인트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 그 분수 나왔잖아요. 그 1048575 나누기 1048576 살짝 크죠. 분모가. 그래서 1에 아주 가까운 숫자이기 때문에 이 RGB 컬러 11이면은 RGB 컬러 해가지고 이게 11 하면은 이게 옐로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1에 가깝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숫자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옐로우가 돼버린 거죠 저게. 그렇게 해서 그 한 결과를 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이거 다시 또 한 스텝 더 봐봐요. 여기 들어와서 여기다 집어넣고 런하면 이렇게 됐죠. 이것도 잡아와서 여기다 넣어서 페이스트한 다음에 런하면 점점 노란색이 되는데,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을 쓰면은 단번에 20개를 본다 그거예요. 또는 200개 보는 것도 no problem 이렇게 하면 된다 그거죠. 이걸 일일이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일이 많겠나. 그것이 바로 리커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강조하면 이거 다 보고 싶지 않고 마지막에 뭐가 되는 것만 알고 싶다 그러면 리스트를 없애면 돼요.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엔 또 해볼까요? 네스트 리스트 해가지고 이제 다 보여주는데 뭐냐? 잠깐만 페이스트 이거 카피합시다. 이게 초록색으로 보여야지 난 눈이 편해요 이게. 처음에는 1로 시작해서 그거를 요 슬롯에 넣어요. 그럼 뭐가 돼? 2가 되죠? 그럼 2가 나오면 2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3이 되죠? 3이 나오면 그걸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4가 되죠? 그걸 몇 번 하냐? 15번 한다고요? 그러면은 이게 나와요. 굉장히 힘들게 살죠. 그냥 range 60 나면 끝났을 걸.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거는 이 룰이 간단했기 때문에 펑션이 아주 간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된 거지 되게 이렇게 간단한 일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이제 2를 곱한다는 거예요. 먼저 수에. 그래서 1을 해서 2를 곱하고 그럼 2가 되죠. 2를 집어넣어서 2를 곱하고 그럼 4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게 등차 수열이 돼버리죠. Geometric series. 이번엔 제곱을 해도 되고 그럼 2의 그 power of 2가 쭉 다 나오게 되죠. 아니다. 이게 power of 2가 아니고 그 각 수가 계속 제곱되는 거죠. 2의 제곱은 4, 4의 제곱 16 and so on 이렇게 됩니다. 그 외에 또 뭐 딴 것도 돼요. 이런 거 수학형 시대 할 때 이런 거 배웠죠. 이게 계속되면 이게 무슨 수인가 하는 거. 여기다 그 무한대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되나?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5개쯤 리스트 다 볼 필요 없고 마지막 거만 보면 되니까 이렇게 된다는데 이거를 갖다가 무한대라면은 나오나? 안 된다. 되는 경우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경우는 안 됐습니다. 이걸 리밋으로 하면 되나? 잠깐만. 잠깐 궁금해졌습니다. 안 됐습니다. 애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심지어는 이 수를 더하는데 어떤 특정 수가 아니고 1이나 마이너스 1 중에 하나를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랜덤 워크예요. 이게 또는 또 drunken sailor walk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위 아래가 무작위로 되는 거예요. 이게 동전 던지는 거랑 마찬가지죠.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데 거기서 동전이 예를 들어서 헤드면은 오른쪽으로 걷고 테일이면 왼쪽으로 걷고 그러면 아래 위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 이런 걷는 게 나와요. 랜덤 워크 50번. 다시 한번 또 달라지겠죠?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여러 가지 그 수학적 이론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square root of square root 펑션으로 이제 이 envelope이 그려진다는 것. 것도 있고 또 이거는 반드시 다시 영어로 돌아오는 것도 있고 등등. 랜덤 워크. 근데 랜덤 워크도 이렇게 간단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recursion을 쓰면은 또 그 외에 뭐가 가능할까 볼까요? 여기는 이제 펑션을 계속해서 apply하는 건데 이미 본 거죠, 이것은. 그런데 여기 펑션을 갖다 parameter를 2개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특별한 얘기는 없는 거죠. 펑션 2개 parameter 하고 그러면 보면은 x가 이제 2개 들어갔죠. 두 번째는 이제 f 안에 f of x가 2개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이 안에는 이게 하나, 이게 둘 들어가고 상당히 그 급격히 아주 커지는데 하여튼간에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뭐 마음 놓고 시킬 수 있죠. 이것도 해봐라 저것도 해봐라. 또 프레임 하는 것도 이제 이게 어떻게 커졌는지 지금 제가 보여줄 때 좀 주저하면서 어려워했잖아요. 이게 박스를 그리면 훨씬 쉽게 볼 수 있죠. 실제로는 여기 많아 보이지만 4개밖에 없었어요. 원래 거 하고 3개 했으니까 그 이제 박스 그렸으니까 잘 나타나죠 뭔지. 자, 그다음에 이제 그걸 갖다가 그리는 것도 또 이제 칼럼을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것도 볼 수 있고 또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그리드 해가지고 2차원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그 다양한 이제 경우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그냥 그 시각적으로 이게 이렇게 가능하구나 볼 수 있게 하는 건데 사실 이 네스트로 하는 그 수학들이 많죠. 뭐 클래스 컨젝처 같은 것도 네스트고 사실 이 differential equation 그 갖다가 예를 들어서 그 뭐죠 미분 방정식을 풀 때도 결국에는 이게 recursion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속도와 속도와 위치를 계산해서 어디로 갔나 보면 이제 그 결과 가지고 다시 집어넣고 그 결과 다시 집어넣고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컴퓨터로 이 방정식을 풀면은 미분 방정식을 풀면 결국에는 네스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어디에 있었는지 알고 싶으면 네스트 리스트를 써야 되고 그다음에 그냥 마지막에 어디로 갔는지만 알고 싶으면 네스트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다 그 같은 개념이고 지금 그걸 갖다가 여러 가지 경우를 응용한다 그것뿐입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 그 그래프 티어리도 여기에 저기 복합시킬 수 있는데 이 네스트 그래프라는 것을 쓰면은 이런 그래프도 그리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초기에는 x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왼쪽은 f를
저기 apply하고 오른쪽은 g라는 함수를 apply한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또 갈라져서 여기에 f를 apply하고 그래서 ff죠. 그다음에 여기에 g를 한다. 그러면 gf가 됐고 여기에 f를 한다. 그러면 fg고 여기 하면 gg 이렇게 되고 다음에 이것도 또 f를 apply하고 g를 apply하고 등등. 그래서 지금 세 개만 했지만 자리 때문에 우리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오 하면은 쫙 벌어지죠.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제 왜 세 개만 했구나 하고 이제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게 크게 안 보일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프 티어리가 다 이렇게 가능한 거고 이것도 같은 식입니다. 하나씩 들여다보면은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되면 결국 프랙탈로도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예를 들어서 그 나무가 자라나는 것도 이런 식으로 항상 줄기가 간 다음에 갈라지고 그 갈라진 것이 또 가서 갈라지고 그것을 이것으로 표현할 수 있죠. 네스트 그래프 역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또 네스트 그래프의 그 예입니다. 이게 지금 많은 예를 보여주었지만 그 기본 개념은 하나예요. 네스트 하면은 그거를 자기 결과를 다시 집어넣어서 하는 거고 네스트 리스트 하면 그 중간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회귀 함수를 이 매스메티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